안녕하세요. 매일 30분 유니티 공부하기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래밍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C샵을 이용하는 걸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인스턴스와 개념도 살펴보았죠. 즉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게임 세상에 쓸 수 있도록 어떤 오브젝트의 컴포넌트 형태로 등록했어요. 그게 이제 인스턴스화 한다라고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비교 연산자도 해봤고 논리 연산자도 해봤고 또 사칙 연산인 그런 산술 연산자도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유니티에서 구현을 간단히 해볼게요.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그 개념이 조금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폰트를 인베디드해서 출력하는 것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약간 유니티에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거나 약간 유니티를 활용하는 걸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스크립트를 중점적으로 했다면 오늘은 유니티에 또 어떤 툴들을 살펴보는 게 되겠죠. 저는 이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실 때 뭐 이름은 자유롭게 오늘 연습이니까 요 이름으로 2D로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강쯤에 캐릭터 움직이는 걸 막 해봤잖아요. 그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연산자부터 시작해서 조건문이나 이런 거 기본을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요거는 좀 멈춰야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종료하고 유니티로 갑니다. 네, 유니티로 가서 열어놨어요. 네, 자 이렇게 빈 화면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일단 얘가 지금 뭔가 되게 널쭉해요. 그래서 파일에 빌드 세팅에 가서 PC형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IS용으로 스위치 플랫폼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iOS용으로 아예 환경 설정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어도비 제품 계열은 문서를 만들 때 이런 걸 미리 세팅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불편해요. 처음에 파일에서 문서를 만들 때 iOS형 뭐 이렇게 체크하고 가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지만 이게 이렇게 앱을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패키지로 이렇게 싹 감싸서 이렇게 딱 덩어리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약간 이런 식의 구조를 취하는 것 같아요. 싹 그 패키징을 해야 돼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전 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iOS용으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하면 이제 스위치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다 만든다면은 빌드 하시면 돼요. 그러면 APK로 그 iOS용으로 앱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빌드 앤 런을 하면 빌드 이제 만들어진과 동시에 한번 미리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할 건 아니니까 이렇게 환경만 바꿨고요. 이렇게 바꾸시고 나면 여기에 원래 보통 프리어셉으로 돼 있었을 텐데 아이폰으로 할 건지 또는 뭐 아이폰 X 뭐 이렇게 시리즈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내 게임이 가로다 세로다 이렇게 정하시면 되는데 1334750으로 해볼게요. 수시로 저장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오늘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뭐냐면 제가 여기서 보신 이렇게 화면에 정말 간단하죠. 3 곱하기 8 해서 24 요거 출력하는 거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UI 요소 중에 텍스트를 자유롭게 쓰는 법 그리고 그 해당 요소의 내용을 출력하는 법 요걸 배울 겁니다. 먼저 씬에 가보면 제 씬도 이렇게 카메라 하나 있고 딸랑 있어요. 정말 2D로 만들어서 카메라 하나밖에 없어요. 플러스를 눌러서 UI 요소 중에 텍스트를 눌러서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데 잘 보세요. 메인 카메라 하나밖에 없었는데 텍스트가 생기긴 했는데 얘가 캔버스의 자식처럼 하위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벤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UI를 어떤 동작하게 하는 이벤트 객체인 이런 오브젝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UI 요소를 하나 만들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기는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이 이벤트 시스템 이 객체를 삭제하시면 안 되는 게요. 얘가 없으면 버튼 이벤트 이런 게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오브젝트들 이렇게 카피하셔서 또 쓰시면 되고요. 또 이 텍스트도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밖에 빼놓으면 얘가 실제로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캔버스의 자식으로 이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름을 바꾸고 가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실제로 퀴즈를 출력을 할 거예요. 퀴즈의 문제를. 그래서 퀴즈 텍스트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즉 이거 안 되나? 이름을 이렇게 퀴즈 텍스트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이게 실제로 화면은 이만한데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저는 이게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이상해요. 뭐냐면 얘가 실제로는 문서는 요만하거든요. 네, 요게 제 문서예요. 근데 이 UI 요소인 퀴즈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네, 놀리지 마시고요. 이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잠시 다시 화면을 키워볼게요. 이게 우리의 게임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아유 깜짝이야. 작업을 편하게 하시려면 퀴즈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포스 S, 포스 Y가 있는데 이거를 0, 0 가운데다 해보세요. 그리고 가운데다 해보고 내용은 뭐라고 할까요? 일단 퀴즈의 내용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다 퀴즈라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기 있어요. 글씨. 제가 이거를 0,0에다 했더니 이거 이때는 렉트트로 쓰셔도 좀 좋아요. 0,0에 했더니 여기 와 있는데 글씨를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글씨가 흰색으로 바뀌었죠. 어머 너무 코딱지만해. 그래갖고 한 80이면 좀 꽤 크더라고요. 근데 방금까지 보였던 게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인디자인 툴 같이 글 상자 안에 글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글이 너무 커졌는데 위드 하이는 너무 작은 거지. 그래서 널찍하게 바꿔봅니다.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메인 카메라 이렇게 선택해보면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객체간에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캔버스로 가보시면 실제로 내 퀴즈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얘 가운데 정렬, 수직 가운데 정렬 그러면 좀 이쁘지 않나요? 0,0에 이렇게 자리 배치하는 거예요. 자 되긴 됐는데 나는 폰트의 종류를 바꿔보고 싶어요. 이게 어도비 제품 계열은 이런 데를 클릭하면 바로 드롭다운 메뉴가 열리는데 얘는 이 유니티는 요거를 눌러야 되더라고요. 눌러보시면 폰트가 없어요. 이런. 그래서 폰트는 어떻게 갖고 오냐 가져오면 되죠. 그럼 써봐. 제가 여기 이게 맥은 그러니까 윈도우는 폰트 폴더 방에 가셔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맥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운받은 폰트를 가져왔고요. 저는 나눔 스퀘어 라운드 볼드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땡겨 오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임포트예요. 폰트가 클수록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엄청 쉽죠. 이렇게 폰트 가져오시면 됩니다. 처음에 폰트를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가져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구글링 해보면 또 다 나오죠. 아무튼 땡겨 왔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쓰셔도 좋은데 정신 없잖아요. 뭔가 폴더를 좀 만들어서 우리 깔끔한 사람들 폰트 이렇게 딱 폴더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또 폰트는 여기다 가져오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났습니다. 폰트 가져왔으니까 이 폰트 이거 한 100 할까요? 더 크게? 100으로 했더니 또 글 넘쳤나 봐요. 안 되겠다. 요거를 150 5 나타났어요. 네, 이렇게 해봤고요. 얘를 폰트를 바꿔봅시다. 요 동그라미 눌러서 5 나타났어요. 이쁘네요. 이렇게 폰트 적용하시면 돼요. 쉽죠? 그럼 이번에는 물론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3 곱하기 2는 하고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스크립트로 만들고 싶어요. 스크립트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3 곱하기 3은 하면 얘는 연산을 못 해줘요. 그냥 3 곱하기 3이라는 문자만 넣어준 거예요. 안 돼. 내가 다 해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크립트로 어떤 문제를 내고 또 결과값도 이렇게 스크립트로 스크립트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알고 있어요. 먼저 그걸 하기 위해서 플러스를 눌러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스크립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을 뭘로 할까요? 여러 가지로 뭐 퀴즈 뭐 이래도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게임 아이고 한글이다. 게임 MANA 게임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스크립트를 만들면 잠깐만요. 제가 임의로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면 이렇게 샵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내가 만든 이름의 CS 파일, 즉 C# 줄임이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이상하게 게임 매니저라고 만든 애는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얘는 이제 버릴게요. 이게 뭐냐?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는데 게임 매니저라고 이제 유니티에서 약간 유니크하게 쓰는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왜 게임을 진행할 때 막 타이머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캐릭터의 생명이 막 감소되거나 막 뭐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거나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게임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또 이제 전반적으로 하나만 있어야 되고 또 전체를 컨트롤해야 되고 뭐 이런 특성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게임 매니저라고 아이의 이름을 주면 이렇게 톱니바퀴가 생기게 유니티가 이제 해놓은 거예요. 처음부터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도 많이 쓰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되게 재밌는 건 태그도요. 자주 쓰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캐릭터 플레이어는 이렇게 플레이어라고. 태그는 뭔가 이름을 주는 건데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스크립트를 만들었는데 이제 오늘은 맛배기로 게임 매니저를 만들었다. 근데 게임 매니저는 뭔가 이제 특별한 전체적인 게임을 컨트롤하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직 내용은 수정은 안 했는데 우리 이걸 배웠잖아요. 이것도 스크립트예요. 얘가 이 게임 세상에서 동작을 하려면 어디에 갖다 붙여줘야 돼요. 컴포넌트 형태로. 그래서 저는 플러스를 눌러서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귀찮아서 이름은 카피할게요. 얘가 이제 전체적인 게임 매니저다라고 이름을 줄게요. 얘 이름이랑 얘 이름은 같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놈을 여기다가 뿅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 게임 매니저 게임 오브젝트에 이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가 딱 장착된 거예요. 오, 좋아요. 그럼 이제 게임 매니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눌러서 더블 클릭해서 이제 스크립트를 수정을 해볼 거예요. 자, 요거 주석은 귀찮으니까 요 화면을 좀 키워드릴까요? 주석은 좀 버리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제 반복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자, 이거 뭐라 그랬죠? 유진 키워드 이용해서 여기 네임스페이스, 즉 경로죠.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와서 쓴다. 그래서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시스템의 어떤 컬렉션스나 시스템의 어떤 컬렉션스의 제너릭이나 유니티 엔진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보시면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이 UI 요소 중에 텍스트인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뿌려주고 싶어요. 그럼 얘는 UI 요소죠. 그래서 여기에 UI를 아무것도 안 썼는데 좀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자, 스타트는 요거 퍼블릭은 이제 공공재인 개념이죠. 누구나 접근 가능한. 그래서 클래스 형태로 게임 매니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바로 적용된 건데 얘 이름이 수정되면 여기 스크립트에서도 이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노 비헤이버라는 애를 상속받아서 게임 매니저라는 애를 만든 거죠. 이건 유니티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고, 자, 그럼 어쨌든 얘가 하는 일은 두 가지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유니티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스타트는 시작하자마자 한번 실행되는 거고요. 업데이트는 계속 반복 실행돼요. 그래서 이걸 프레임 레이트마다 계속 반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지금은 쉽게 반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시작하자마자 뭐를 할까요? 어차피 이제 반복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업데이트를 무리하게 쓰면 그 게임에서 반복이 막 돌아가면 게임이 어떻게 될까요?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최적화를 할 때는 이제 업데이트를 조심해서 써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어떤 변수를 만들 거냐면, 자, public, 공공으로 쓸 거다. 근데 텍스트 형태예요. 왜 우리가 변수 만들 때 타입을 정의하고 이름을 주잖아요. 텍스트 형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UI 요소에 텍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거기다 내용을 넣고 싶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형태로 이름은 퀴즈, QUIZTXT라고 만들기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름을 물론 퀴즈 텍스트라고 하긴 했지만요. 아무튼 여기 텍스트 속성에다가 여기 요 글씨를 넣어주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텍스트 속성이죠. 그래서 퀴즈 텍스트를 텍스트 타입으로 만든 다음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나서 얘가 지금 어태치가 됐죠. 아무 일도 없겠지만 게임 매니저에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퀴즈 텍스트에 텍스트 속성에다가 3 곱하기 요거는 그냥 곱하기 할게요. 8 3, 8에 얼마인가요? 24. 근데 여기다가 제가 24라고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저장했어요. 저장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장해서 뭔가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보면 스크립트는 에러가 있네? 잠깐만요. 뭘 빼먹었을까요? 맞아요. 텍스트라는 지금 네임스페이스를 쓰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타입 또는 네임스페이스 네임 그 텍스트를 쓰고 있는데 미싱 너무 디테일해. 유징 다이렉티브 또는 이런 걸 빠뜨렸대요. 그러니까 유징을 이용해서 레퍼런스 참조하는 걸 안 썼다는 거죠. 고마워. 그래서 얼른 써줍니다. 카피에다가 우리가 뭘 쓰고 있죠? 다시 돌아가면 요거 플러스 눌러서 할 때 UI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유니티 엔진에 UI라고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시고요. 다시 돌아가 봐요. 조금 컴파일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자, 네, 에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괜찮은가 싶어갖고 저장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퀴즈 텍스트가 생성이 됐는데요. 즉 제가 퀴즈 텍스트라는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텍스트 타입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텍스트 타입을 넣을 수 있는 형태의 변수가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만들 때 퍼블릭으로 만들었어요. 퍼블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지금은 게임 스크립트만 여기 어태치해서 여기에 다 장착된 거잖아요. 근데 플레이를 해보면 3 곱하기 8이 여기에 이렇게 뿌려지진 않아요. 아직 여기 에러 났죠? 오브젝트 레퍼런스 참조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not C2 on instance 오브젝트, 즉 오브젝트에 이제 인스턴스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클리어를 하고요. 변수를 만들었지만 할당을 안 해준 거죠. 저는 퀴즈 텍스트의 요놈, 우리 퀴즈 텍스트 다시 게임 매니저에 퀴즈 텍스트를 요 퀴즈 텍스트로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다시 말하면 게임 매니저에서 변수 퍼블릭 형태로 텍스트 타입으로 퀴즈 텍스트를 만들었죠. 즉 퀴즈 텍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 변수에는 요 값을 가져다 쓸 거예요. 그래서 퀴즈 텍스트를 넣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3 곱하기 8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근데 좀 뒤에까지 들어가기가 글씨가 너무 큰가 보다. 그쵸? 400으로 할까요? 24 답이 안 들어갔어요. 아무튼 자, 저장해보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플레이. 네, 들어갔죠? 24가 안 들어갔어. 너무 작다. 이게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조금만 더 키우고 얘를 렉트로 이렇게 키웁시다. 들어가라 이 정도면 되겠죠? 네. 좌표도 딱딱 맞추고요. 그러면 방금 본 것처럼 이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계산해서 내가 값을 넣은 거잖아요. 만약에 23 곱하기 18은 어떻게 할 건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요거는 띄고요. 요거랑 실제로 23 곱하기 18 연산을 해줍시다.
연산은 곱하기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연산자 우선순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저장해보면 따다다단 따다다단 네, 414였는지 몰랐는데 이런가 봐요. 자,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연산자를 이용해서 한번 또 연산한 결과값을 출력해 보도록 했어요. 제가 왜 이걸 만들었냐면 제가 퀴즈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문제를 텍스트에 출력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했던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의 컨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연산자를 활용을 유니티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본 거죠. 요즘에 현실 자각 타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간단한 거는 많은데 배우면 배울수록 유니티 세계 너무 복잡하고 정말 공부할 게 많구나. 그래서 현실 자각 타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언제 다 해? 막 이런. 그래서 나는 간단한 게임만 만들 거야. 그러면 할 수 있어. 라고 시작을 호기롭게 했으나 배울수록 욕심도 나고 어려워요.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죠. 근데 제 강의 들으시는 분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영상을 보면 좀 쉽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목소리 왜 이래? 안녕.